안녕하세요, 제이엘이에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어떤 활동이 있어서 오후 반차를 내고, 오후 반차는 아니고 오후 조퇴를 하고 시속 그 활동에 80km 참여를 구간입니다. 해요. 제가 이제 위례에서 활동이 있는데 그게 오늘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잡혀 있긴 한데 다음 주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녁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좀 옷을 약간 남자스럽게 입고 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가죽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저녁에 하니까 좀 추워요. 네, 분명히 추울 게 예상이 되다 보니까 춥고, 지금 방금 기침을 한참 했어요. 재채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한참 했고, 오후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어제 처음 유튜브에다가 브이로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은 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30여 분이 보셨네요. 네. 30여 분. 네.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고. 이제 이 30여 분이 300여 분이 되고, 3천여 분이 되고, 3만여 분이 되고. 언젠가 그러지 않을까요? 꾸준히만 한다면. 제가 이제 꾸준하다에 대해서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꾸준함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이죠. 꾸준함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꾸준함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꾸준함입니다. 제가 이제 한 곳에서 9년 있었던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9년 다닌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예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 받은 업체가 부동산 임대 업체였고, 신입이었으니까 부동산 임대업도 되게 어려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요. 제가 학원에서 배워온 거, 그거를 실무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괴리가 있잖아요. 실무하고 이론은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신입 때는 전혀 모르겠죠. 이렇게 이론은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를 실제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론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지문이 있잖아요. 시험 같은 경우는 지문을 주어주잖아요. 근데 실무는 지문이란 게 없죠.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건 증빙, 그리고 그 증빙을 주는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신입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전화 업무가 어려워요. 전화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전화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맞아요. 저도 그랬죠. 전화 울렁증. 누구나 다 겪는 전화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자가 되어서도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울렁증이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울렁증의 정도가 좀 다를 뿐이겠죠. 근데 모두들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울렁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입분들이나 경력 이제 몇 년 되신 분들, 아니면 경력이 정말 오래 또 5년 이상 되신 분들,
늘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처우가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약간 부당하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고 내가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시간이 얼만데 그거에 비해 이제 받게 되는 연봉이 이제 본인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것들을 갖고 가게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니, 근로를 하면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세무업계 쪽에서, 뭐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업계 쪽이 좀 많이, 유난히 그 소문이 나 있죠. 처우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처음에 연봉은 많이 떨어져요. 수준이. 근데 연봉은 뭐랄까, 이게 연봉이라는 게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좀 아시면 좋은데, 우선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이제 뭐 희소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가고, 뭐 흔하다 하면은 싸죠.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고, 그거는 어떤 거나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무업계 쪽이 진입이 쉬워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그 신입으로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고 그러다 보면은 진입이 좀 쉽다 보니까 뭐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고, 신입 쪽은 경력 3년차는 조금 구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또 있어요. 그래서 신입은 진입이 쉽다 보니까 이제 굳이 그 월급을 줘야 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많은 월급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죠. 그 정도 월급이면 경력자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사무실마다 그 필요한 인력이 있고, 이제 그 사무실마다 연봉이 그게 있잖아요. 직급마다 딱 정해진 연봉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연봉 테이블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이 쉽고, 그러니까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연봉만 생각하면 정말 이 일은 이제 신입분들 좀 업무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재 혹시라도 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에게 어려운 업태가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3년차 때 그랬거든요. 3년차 때 이제 나는 결산도 몇 번 해봤고, 부가세 신고도 많이 해봤고, 종소세도 해봤어. 그래, 뭐 저 정도 해봤어. 그러면 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약간 자만심 같은 게 생겨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 연차에 그런 업종만 있는 거예요. 정말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저도 해보지 않은 업종도 많고, 저는 병원은 못해요. 병원은 옛날에 내과 한번 해봤는데 그게 조금 복잡했어요. 근데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그거는 괜찮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병원이 약간 까다롭다라고 저는 느껴져서 일반 회사가 훨씬 낫지, 병원은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또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업종이 한정적이다. 근데 그 중에 병원 하는 데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식당 업만 좀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이제 일은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디나 다 똑같고, 사람이 정말 진상이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거가 없으면 월급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포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좀 몇 번 해봤는데 이 일이 조금 재미가 느껴진다거나, 세무 조금 해봤더니 조금 더 해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월급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달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연봉은 협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협의예요. 근데 많이들 이제 통보로 느껴져서 그렇지 협의예요. 내가 그 연봉이 맞지 않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연봉 협의할 때 이거 가지고는 제가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수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1년 동안. 이제 연봉 협상을 한다라는 거는 1년이 지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 1년 동안 그 회사에 연봉 협상을 할 만한 것들을 보여줬는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연봉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연봉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1년, 2년 한 사람들은 되게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3년차, 5년차 구하기가 어려운 거는 3년차 됐을 때 많이 일반 회사로 이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때 이직 생각을 하고 면접도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3년, 5년이 좀 많이 귀한 거죠. 귀하죠. 지금은 이제 세무가 처음이고 또 몇 년 안 됐고 전체적인 거를 해보지 않았어요. 3년 됐을 때도 전체적인 거를 했다라는 거는 오산이고요. 5년도 마찬가지. 제가 한 10년 해보니까 그때서야 병원 빼고 이제 전반적인 업체를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겼었거든요. 이 세무 업무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게 내가 이렇게 처리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 게 진짜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더 많은 케이스들이 많죠. 제가 100% 다 접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해야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하고 싶다, 이거 가지고 내 커리어를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너무 월급이 짜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 직종을 변경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업종을 가더라도 신입 때는 다 있어요. 신입 때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대기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중견기업. 근데 그런 데들은 당연히 진입이 쉽지 않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이제 누구나 다 그런 데를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스펙이 빵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스펙이 빵빵하려면 그 스펙을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노력을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스펙 만들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우선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진입을 했죠. 네,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받으면서 노력을 한 케이스고요. 또 어느새 회사에 다 왔어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내일이나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영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